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상이란 되게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기적을 맞이한 걸까요? 사실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다만 운이 찾아올 때 운을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운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이 책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저자에 따르면 운이란 매우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원리만 깨치면 운이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마음 습관과 행동 습관을 나눠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운의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함께 배워보시죠.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심플 is the best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고 난다. 작귀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따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이는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의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마작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초심자의 행운은 확실히 자주 나타난다. 나도 마작을 하면서 몇 번이나 경험했다.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붐비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지. 최근엔 평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여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낸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 지표나 거시 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잊어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만다.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문을 더욱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는 동안 인력이 부족하거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뿐이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의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둥, 수급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둥,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전문가는 사물을 어렵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쉽고 뻔한 말을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면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순간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일치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운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 마작으로 진검승부를 펼치던 무렵 나는 승부에 임하는 날 내 몫의 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전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뿜는 눈빛의 세기나 표정, 행동거지에서 상대의 운이 상당하다거나 혹은 대단치 않다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실제로 마작을 두기 시작하면 승부전에 느꼈던 상대편 운의 양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패를 두는 법, 시선을 분배하는 법, 대국 중 버릇처럼 나오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실력뿐 아니라 운의 기세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대와 비교해 내 운의 양이 20 더 많다거나 반대로 15가 적다는 식의 판단을 내렸다. 나의 운이 더 많을 때는 긴장만 늦추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상대의 운이 상당히 많을 때다. 실력으로는 나보다 아래라도 신들린 듯 운이 좋은 상대라면 나의 사소한 실수도 치명타가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면 경쟁자가 가진 운의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대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흐름은 상대편에 있다. 하지만 운이라는 건 일정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와 흐름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나는 운의 양뿐만 아니라 운이 지속되는 시간도 더불어 읽었다. 예를 들어 상대와 내 운의 차이가 20이라면 앞으로 30분 정도는 이 기세가 이어지겠군 하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30분간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도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참고 견디면 운의 양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전환점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상대의 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원래 기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흐름의 변화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 이 전환의 순간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다. 견디고 견디다가 흐름이 달라졌다고 느낀 순간 단숨에 승부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의 운과 내 운의 양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설사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 막판까지 몰려도 허둥댈 필요는 없다. 내 안에는 애초에 위기도 기회도 없었다. 위기가 있었다 해도 열세라는 단순한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약간의 희망밖에 남지 않은 열세에도 전환의 지점을 정확하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판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 열세란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조함이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진짜 타이밍이 아니면 승부하지 마라. 마작이라는 게임은 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인터넷 마작은 승률을 비롯한 데이터가 전부 나오는데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도 승률은 30%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마작은 70% 이상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초심자는 매번 이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매번 패할 수밖에 없다. 승부처가 찾아오면 승부를 걸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만히 견뎌야 한다. 견딘다고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를 하거나 고생해서 만들어낸 수를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거나 좋은 패를 버리지 않는 등 할 일이 많다. 따라서 그런 단조로운 시간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며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부를 걸 타이밍이 아닌데도 기다림에 지쳐서 승부에 나선다. 물론 그러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회사 경영자는 사원이나 주주, 대중매체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늘 주목받고 있기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매일 하는 일은 지극히 단조롭다. 단지 담담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다. 마작은 견디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그 세월은 대부분 견디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내가 쓴 2권의 책,
창업해서 흑자를 낼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사장으로서의 고백과 흑자 전환 후 블로그 플랫폼 아메바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은 인내하고 고뇌하는 나날이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거기서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휩싸여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승부처가 오기 전에 섣불리 승부를 걸면 진정한 승부처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운은 그때가 오기까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인내하는 시간은 승부에 비하면 불리한 형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일을 하는 시간 대부분이 견디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얼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동료가 활약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져서 또는 일요일 밤에 우연히 각계 유명 인사를 밀착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해서 등 상황적으로 승부를 걸 타이밍이 온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주관에 따라 승부에 나서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막 사회인이 된 신입사원의 첫 해 등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승부처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만의 진짜 승부처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견디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세상의 바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쪽으로 불어올 것이다. 누구에게든 1년에 한 번쯤은 승부처가 찾아온다. 그러니 그때를 가려내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2000년에 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하고 나서 3년 정도 적자였다. 2004년에 흑자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내해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 사업의 발판을 여러모로 다지고 있었지만 오늘 투자한 것이 내일 성과를 낼 리가 없었다. 동종업계의 경영자들이 눈부시게 활약하는 것을 보거나 투자가로서 호되게 비판받아 마음이 초조해질 땐 나 자신의 타이밍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단단히 억누르고 사내 제도를 정비하거나 인재 육성에 힘쓰는 등 내실을 다져나갔다. 그럼에도 빨리 승부를 내려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해서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견디고 견뎌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부에 나서서 이겼다. 남들은 운 좋은 녀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연한 행운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결과였다. 자신의 타이밍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승부하지 않고 때를 가려내어 운에 잘 맞추고 행동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망친다. 작귀류 마작의 진수는 힘을 빼고 두는 것에 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두기란 상당히 힘들다. 가끔 도장에 찾아오는 매스컴 관계자에게 가지고 있던 패를 버려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패를 부드럽게 버리는 동작은 정말 어렵다고 소감을 털어놓는다. 몇천, 몇만 번이나 패를 버려온 도장생이라도 내가 보았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패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 자신조차 타패가 완벽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십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패를 버리는 동작은 그것만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를 쥐는 법과 버리는 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작 실력을 대략 알 수 있다. 작귀회 도장에서는 패를 1초 만에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감각으로 두기 위해서다. 생각을 하면 몸은 반드시 경직된다. 유리한 전개로 이끌고 가겠다든가 이기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몸이 경직되면 당연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둘 수가 없다. 패를 둘 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힘을 뺀 부드러운 타법을 지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힘을 뺀다는 것은 마작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다.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언뜻 보면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무너지기도 쉽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긴장하거나 이기려고 서두르는 나머지 힘이 들어간 채 움직이는 선수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힘을 뺀 유연한 부드러움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하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해가 빠른 사람은 욕망과 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욕망이 지나치게 크면 때때로 욕망 그 자체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며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욕망을 별로 갖지 않는 편이 소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쉽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미묘하다. 왜냐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자.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하며 계속해 나가면 바라던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위화감이 드는 것은 제외하라. 운이 좋다고 느껴질 때 불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행운이 자기 편에 있다고 느낄 때는 기분이 좋다. 여기에 운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바로 역 또한 참. 다시 말해 기분이 좋으면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싱글벙글 웃으며 언제나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법이다. 기분이 좋으면 운이 따른다는 걸 나는 이제껏 인생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다. 작귀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도장생들과 하치조 섬에 놀러 갔는데 하필 태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상당히 사나웠다. 숙소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자 조금 무료했던 나는 자연의 거친 힘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바다를 향해 뻗은 부두에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물결이 요란하게 넘실대고 파도가 밀려들며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력이 느껴졌다. 한편으론 민낯을 드러낸 자연을 대하니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부두 끝으로 향하던 중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본래라면 그쯤에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도장생들을 데리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앞쪽으로 몇 걸음 더 자연스레 움직였다. 그 순간 전에 있던 자리로 커다란 파도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왔다.
만약 뒤돌아갔더라면 모두가 파도에 휩쓸려 갈 뻔한 것이다. 머리로 생각하면 위험한 게 뻔한데 왜 몸이 자연스레 움직인 걸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본질적인 모습을 접한 나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고 그 덕에 평소 내 안에서 몇 달 정도 잠들어 있던 자연에 대한 감각이 온전히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운이란 바로 이렇게 이성을 초월한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다. 업무 또한 기분 좋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업무의 운이 크게 달라진다.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쾌해져서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반대로 호감 가는 사람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업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학장 추천으로 어느 기업의 면접을 보고 내정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회사를 통해 엿보게 된 셀러리맨 사회에 대해 아무리 애써도 위화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나는 스스로 취직을 포기했다.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그 편이 훨씬 기분 좋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작과 함께한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운의 양은 무한하다. 일상이란 대개 평범한 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운을 미리 당겨 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말을 종종 했다. 내 어머니도 나한테 주어진 운을 당겨 쓰는 게 아닐까?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큰 행운을 얻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벌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말에서 사람이 가진 운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대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여기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운의 양은 모두 동등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유한한 에너지 자원과 다르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시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에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이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도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은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다만 옛사람들의 교훈처럼 좋은 일만 계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편한 쪽으로 자꾸만 흐른다. 큰 운을 얻으면 그에 의존하여 사고방식이 안일해져서 행동이 게을러지기도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은 운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경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늘 운이 좋은 사람이 지속하는 것들.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운의 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줄곧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느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17년 전 나를 포함해 3명이 제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 3천여 명의 연간 매출 2천억 엔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일본 증시 사상 최연소인 26의 나이에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에도 매출이 5억 엔, 10억 엔, 100억 엔을 넘었을 때도 늘 여기가 내 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출발점을 돌아보면 정말로 제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에 1,000억 엔, 2천억 엔을 넘어 회사에서 점점 훌륭한 동료들이 모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가정에도 충실했으며 마침내 마작 최강의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이런 나를 두고 남들이 그저 운 좋은 녀석이라고 여긴다면 달리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행으로 얻어 걸린 럭키펀치와 같은 운뿐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며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다. 그런데도 나를 두고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도 거듭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한편 B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같은 레벨에 머물러 있다. 처음 두 사람의 격차는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공이란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처럼 제곱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작은 승부가 벌어지는 무대만 제공되지만 승자에게는 보다 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연이어 준비된다. 거기서 매번 타당한 선택과 노력을 계속한 A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굉장한 곳에 가 있다. 여전히 출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B의 입장에서는 A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도달했는지 짐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B는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격차를 만회하고자 큰 성공을 노린다. 한 방의 역전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대개 자멸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운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흥미로운 물음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많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에 운기가 상승하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인생의 수지타산은 더하고 빼면 결국 모두 제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신의 절묘한 배분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식은 실제로 없다고 본다.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을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지만 사실상 공식대로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